여러분, 지금 제가 보여드릴 장면은 영화가 아닙니다. 2025년 12월 미국 워싱턴 D.C. 펜타곤 지하 3층. 이곳은 미국 대통령조차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국가 최고 기밀 회의실입니다. 사성 장군들이 모여 있습니다. CIA 국장이 식은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세계 지도가 띄워져 있고 누군가 붉은 마커로 한 지점을 미친 듯이 동그라미 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유전?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전선? 아닙니다. 대만 해협? 그것도 아닙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국방부가 핏발선 눈으로 노려보고 있는 곳은 네이버 지도를 켜도 편의점 하나, 찾기 힘든 대한민국 강원도 영월군 해발 600m 산골짜기입니다. 도대체 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 산골짜기 땅 밑에 잠들어 있는 검은 돌덩이 하나가 중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휘두르던 자원 갑질을 단 한 방에 끝장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군의 최첨단 무기들이 고철 덩어리가 되는 걸 막아줄 유일한 열쇠가 바로 저 어둠 속에 묻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줄을 서고 독일이 돈을 들고 뛰어오고 일본이 굽신거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0년 전 문 닫고 잡초만 무성해진 폐광 하나 때문에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광산 뉴스가 아닙니다. 자원 거지인 줄 알았던 대한민국이 전 세계 공급망에 심장부를 쥐고 흔드는 자원 강국으로 부활하는 한편의 역전 드라마입니다. 장담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등산 가실 때 발에 채이는 돌멩이 하나도 예사로 보이지 않게 될 겁니다. 자, 타임머신 타고 전설이 시작됐던 1970년대로 가보겠습니다. 꽉 잡으세요. 시계를 1970년대로 돌려봅시다. 흑백 TV에서 박정희 대통령 담화문이 나오고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던 시절, 대한민국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번듯한 공장 하나 찾기 힘들었고 국민 소득은 바닥을 기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가난하던 시절, 대한민국 전체 수출의 60%를 단 하나의 기업이 책임지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삼성전자? 아닙니다. 현대자동차? 아닙니다. 국영기업 대한중석이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소, 비료공장. 이거 다 어디서 난 돈으로 지었을까요? 강원도 영월, 상동광산에서 캐는 텅스텐을 미국과 유럽에 팔아 벌어들인 달러였습니다. 당시 상동광산은 단일 광산으로 전 세계 생산량 1위, 품질은 더 미쳤습니다.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코리안 텅스텐이라고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프리미엄을 얹어줬습니다. 한국산은 불순물이 없다, 최고다라며 서로 사가려고 줄을 섰죠. 대한민국 산업화의 1등 공신은 강원도 광부들이 지하 700m 막장에서 흘린 검은 땀이었습니다. 그 시절 영월군 상동의 풍경은 지금으로선 상상도 안 됩니다. 인구가 무려 3만에서 4만 명. 지금 웬만한 지방군 단위 인구가 이 좁은 산골짜기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얼마나 돈이 넘쳐났는지 당시 유행하던 말이 있습니다. 상동에서는 지나가는 개도 200만 원짜리 지폐를 물고 다닌다. 과장이 아닙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상동광산 직원 월급이 서울 대기업 직원이나 고위 공무원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면 탄가루 뒤집어 쓴 광부들이 쏟아져 나와 삼겹살집과 술집으로 향했는데 인구 대비 돼지고기와 맥주 소비량이 서울 명동이 아니라 강원도 상동이 전국 1위였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입니다. 산골짜기에 최신식 극장이 들어서고 다방에는 아가씨들이 넘쳐나고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불야성. 그곳이 1970년대 상동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이 검은 노다지가 영원히 우리를 배불리 먹여 살려줄 거라고. 하지만 영원한 건 없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 바다 건너에서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잠자던 사자 중국이 눈을 뜬 겁니다. 덩샤오핑이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중동에는 석유가 있고 중국에는 희토류가 있다. 이건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선전포고였습니다. 중국은 자원 굴기를 시작합니다.
전략은 단순하지만 잔인했습니다. 가격 후려치기. 국영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쏟아부어 캐내면 캐낼수록 손해보는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텅스텐을 전 세계 시장에 뿌려댔습니다. 당시 중국 인건비는 한국의 10분의 1도 안 됐습니다. 비교 자체가 불가능했죠. 아무리 코리안 텅스텐 품질이 세계 최고라 해도 가격이 절반, 아니 10분의 1 수준으로 치고 들어오니 버틸 재간이 없었습니다. 바이어들이 하나둘 한국을 떠났습니다. 품질 조금 떨어지면 어때? 가격이 깡패인데. 이 논리 앞에 대한중석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결국 1994년 2월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을 뛰게 했던 상동광산의 채굴 장비 전원이 꺼졌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굳게 닫히면서 폐광이라는 두 글자가 새겨졌습니다. 그날 상동읍 전체가 울음바다였다고 합니다. 평생을 바쳐 굴을 파던 광부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북적이던 시장통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3만 명 넘던 인구는 썰물처럼 빠져나가 천여 명 노인들만 남았습니다. 화려했던 극장 간판은 떨어져 나가 뒹굴고 사택마을은 흉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하나의 회사가 망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자원주권이 깊은 잠에 빠져든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텅스텐을 비롯한 거의 모든 핵심 자원을 중국 수입에 100% 의존하는 위태로운 구조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동광산은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전설 속 이야기로 남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역사는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우리를 망하게 만들었던 그 중국 때문에 2026년 지금 이 죽어가던 상동광산의 심장이 다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뛰는 게 아니라 미국이 인공호흡기를 달아주고 독일이 영양제를 놔주면서 말이죠. 자,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딱 하나만 짚고 넘어갑시다. 도대체 텅스텐이라는 놈이 뭐길래 다들 이 난리일까요? 혹시 집에 있는 백열전구 필라멘트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텅스텐의 진짜 위력을 보시면 스마트폰 든 손이 조금 떨리실지도 모릅니다. 먼저 녀석의 이름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주기율표 원소기호 W 74번. 영어로는 텅스텐이지만 독일어로는 볼프람이라고 부릅니다. 어원이 재밌습니다. 늑대의 이빨이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재련 과정에서 마치 늑대가 양을 잡아먹듯 다른 금속들을 먹어치우고 못쓰게 만든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녀석의 스펙을 뜯어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첫째, 지구상 모든 금속 중 가장 뜨거운 열을 잘 견딥니다. 우리가 단단하다고 믿는 강철이 약 1500도면 흐물흐물한 엿가락처럼 녹아내립니다. 용광로에서 쇳물처럼 변해버리죠. 그런데 텅스텐은 무려 3422도가 되어야 겨우 녹기 시작합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태양 표면 온도가 약 6000도입니다. 즉, 태양 표면 온도의 절반 이상을 맨몸으로 버티는 유일한 금속이라는 겁니다. 비유를 들어볼까요? 일반 금속이 여름 해변에서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리는 동안 텅스텐은 용광로 한복판에서 담배 피우면서 아, 좀 따뜻하네? 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단단하기는 또 얼마나 단단한지. 자연계 광물 중 다이아몬드 바로 다음입니다. 망치로 때려도 흠집 하나 안 납니다. 오히려 때린 망치가 찌그러집니다. 자, 그럼 이 괴물 같은 성질을 어디다 써먹을까요? 단순히 전구나 만드는 데 쓸까요? 아닙니다. 인류가 만든 가장 파괴적인 물건, 무기에 들어갑니다. 밀리터리 덕후분들은 이미 눈치채셨을 겁니다. 현대 전차전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무기, 날개 안정분리 철갑탄, 줄여서 날탄입니다. 요즘 최신 전차들은 장갑이 워낙 두껍고 단단해서 과거처럼 폭발하는 폭탄으로는 뚫을 수가 없습니다. 겉에서 펑하고 터져봤자 기스만 나고 말거든요. 그래서 군사 전문가들이 다른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아주 뾰족하고 단단한 쇠막대기를 음속에 몇 배나 되는 엄청난 속도로 쏴서 순수한 운동 에너지만으로 장갑을 그냥 뚫고 들어가 버리자.
마치 바늘로 종이를 뚫듯이 말이죠.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뚫고 들어가는 그 바늘, 즉 관통자의 재질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차가 포를 쏠 때 포신 내부에서는 순간적으로 수천 도의 열과 엄청난 압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목표물인 적 전차 장갑에 충돌하는 순간 그 마찰열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만약 이걸 일반 쇠난압으로 만들었다? 발사되는 순간 열을 못 이겨서 휘어지거나 충돌하자마자 녹아서 찐빵처럼 퍼져버립니다. 목표물에 구멍을 내기도 전에 엿가락이 되는 거죠. 여기서 텅스텐이 구원투수로 등판합니다. 납보다 1.7배나 무거운 고밀도.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잃지 않고 끝까지 밀고 들어가는 힘. 그리고 수천 도의 마찰에도 절대 모양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뾰족함을 유지하는 내열성.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갖춘 금속은 우주에서 텅스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군대의 주력 전차 포탄, 대한민국 K2 흑표 전차는 물론이고 미군의 자존심 에이브럼스 탱크의 포탄 탄심은 100% 텅스텐 합금으로 만듭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일반 금속 포탄이 두부로 콘크리트 벽을 뚫으려는 거라면 텅스텐 포탄은 다이아몬드 드릴로 버터를 뚫는 겁니다. 텅스텐이 없으면 수백억짜리 탱크는 그냥 소싸움 경기장 관상용 장난감입니다. 포를 쏴도 적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요. 에이, 저는 전쟁 같은 거 관심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주머니 속 스마트폰, 그리고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모니터, 텅스텐 없으면 벽돌입니다. 우리가 흔히 반도체를 산업의 쌀이라고 하죠. 그 쌀을 짓기 위해서는 밥솥이 필요합니다. 반도체 회로를 아주 미세하게 깎고 쌓아 올릴 때 전기가 통하는 아주 얇은 배선을 깔아야 합니다. 요즘 반도체는 나노 단위로 작아지면서 그 미세한 구멍을 채우는 게 기술의 핵심이 됐습니다. 이때 그 좁은 구멍을 빈틈없이 채워주는 물질이 바로 육구라 텅스텐이라는 특수 가스입니다. 구리나 알루미늄은 너무 물러서 이 미세 공정에서 버티질 못해요. 이 가스가 없으면 삼성전자의 3D 낸드 플래시니 엔비디아의 최신 AI 반도체니 하는 것들을 아예 만들 수가 없습니다. 비유를 들어볼까요?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라면 텅스텐은 그 쌀을 익히는 가마솥이자 전기밥솥인 셈이죠. 밥솥 없이 쌀만 있으면 뭐합니까? 날쌀 씹어 먹을 건가요? 심지어 미래 에너지인 핵융합 발전, 1억 도가 넘는 플라즈마 불꽃을 가둬야 하는데 지구상 어떤 물질이 1억 도를 견딥니까? 녹아서 증발하죠. 그런데 그 불꽃과 가장 가까이 닿는 벽을 뭘로 만드는지 아십니까? 네, 또 텅스텐입니다. 결론적으로 텅스텐은 20세기 산업혁명을 완성했고 21세기 4차 산업혁명을 지탱하며 미래 에너지 혁명까지 책임질 대체 불가능한 금속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소름 끼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없으면 나라가 망하는 중요한 금속인데 신은 공평하지 않게도 이 금속을 특정 국가에만 몰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그 나라가 지금 미국과 패권 전쟁 중인 중국이라는 사실입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전 세계 텅스텐 생산량의 약 85% 이상을 중국이 독점하고 있다. 나머지 10% 정도는 베트남과 러시아가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생산량이 거의 0에 가깝거나 있어도 품위가 너무 낮아서 경제성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미국이 중국이랑 싸우려고 미사일 만들고 탱크 만들고 F-35 전투기 찍어내야 하는데 그 핵심 부품인 텅스텐을 적국인 중국한테 저기 제발 좀 파세요라고 사와야 한다는 겁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복싱 챔피언이 타이틀전 앞두고 상대 선수한테 저기 글러브 좀 빌려줄 수 있어요? 라고 부탁하는 꼴입니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블랙 코미디입니까? 만약 시진핑 주석이 어느 날 아침에 기분이 나빠서 야, 오늘부터 미국한테 텅스텐 수출 금지라고 한마디만 하면 미국의 로키드 마틴, 보잉 같은 거대 강산 기업들의 공장 컨베이어 벨트가 그 즉시 올스톱된다는 얘기입니다. 탄약을 못 만드니까요. 이 끔찍한 안보 모순을 뒤늦게 깨달은
미국 의회는 발작 버튼이 눌렸습니다. 바이든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현 트럼프 정부에 이르기까지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지만 딱 하나 의견이 일치한 게 바로 이겁니다. 중국산 자원 의존도를 끊어라. 당장. 그래서 나온 게 그 무시무시한 전략물자법 관련 규제들입니다. 내용은 아주 심플하고 그래서 더 공포스럽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미군이 사용하는 모든 무기와 장비에 중국산, 러시아산, 이란산, 북한산 텅스텐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이건 권고 사항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어떤 방산업체가 구하기 힘들어서 라며 몰래 중국산 텅스텐을 섞어 쓰다가 걸렸다. 그 회사는 미군 납품 계약이 즉시 해지되고 업계에서 영구 퇴출당합니다. 일종의 사형 선고죠. 미국 정부도 바보는 아니니 급하게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말고 어디 없나? 지구본을 돌려가며 뒤졌습니다. 호주? 매장량이 너무 적습니다. 포르투갈? 품위가 너무 낮아서 돈이 안 됩니다. 르완다 같은 아프리카? 정치가 너무 불안해서 언제 내전이 터질지 모릅니다. 진짜 미치겠네. 어디 믿을 만한 나라 없나? 양도 많고 품질도 좋고 무엇보다 중국 눈치 안 보고 우리랑 끝까지 함께할 강력한 동맹국, 미국 지질조사국 요원들이 머리를 쥐어뜯고 있을 때 먼지가 뽀얗게 앉은 낡은 문서 하나가 책상 위로 올라옵니다. 1990년대 초반까지 전 세계 텅스텐 시장을 호령했던 나라, 대한민국, 상동광산, 잠깐, 한국, 삼성이랑 현대가 있는 그 한국, 거기 광산 문 닫았다며? 네, 30년 전에 닫았는데 최근 위성사진과 지질 데이터를 다시 분석해보니 내장량이 아직도 어마어마하게 남아있답니다. 심지어 품질은 중국산보다 훨씬 좋습니다. 뭐라고? 당장 짐 싸. 한국으로 간다. 그렇게 해서 미국의 자원 전문가들과 특사단이 헬기를 타고 강원도 영월 산골짜기에 급파된 겁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잠겨있던 갱도의 녹슨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가 랜턴을 비쳤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어둡고 습한 갱도 벽면에 그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검은 보석이 끝도 없이 박혀 있었으니까요. 그 순간 미국의 안보 지도가 강원도 영월을 중심으로 다시 그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미국이 놀란 건 단순히 양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진짜 기절초풍한 이유는 이 광산이 가진 압도적인 품질 때문이었습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중국산 텅스텐이 편의점 믹스커피라면 우리 상동광산의 텅스텐은 최고급 스페셜티 에스프레소였거든요. 숫자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광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얼마나 진한가. 먼저 진한 정도인 품위부터 보시죠. 광산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광산이 아닙니다. 흑1톤을 팠을 때 텅스텐이 얼마나 나오느냐가 관건이죠. 현재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산 텅스텐 광산들의 평균 품위는 약 0.18%입니다. 쉽게 말해서 밥 한 공기에 쌀알은 몇 개 없고 돌만 잔뜩 씹히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걸 경제성 있게 만들려면 화학약품을 엄청나게 쏟아부어야 하죠. 그런데 우리 상동광산은 놀라지 마세요. 평균 품위가 0.74%입니다. 중국산 평균보다 4배 이상 높습니다. 심지어 지하 깊은 곳의 본맥에서는 2.5%가 넘는 말도 안 되는 고순도 광맥도 발견됩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중국 광산이 모래사장에서 금가루 찾는 거라면 상동광산은 금덩어리 밭에서 삽질하는 겁니다. 그럼 양은 얼마나 되냐? 지금까지 시추를 통해 확인된 매장량만 무려 5,800만 톤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중국에서 수입을 당장 오늘부터 0으로 만들어도 미국, 유럽, 일본, 한국 등 서방 세계 전체가 수십 년 동안 펑펑 쓰고도 남을 양입니다. 중국을 제외하면 단일 광산으로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상동광산은 단순한 광산이 아닙니다.
중국의 자원 무기와 협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서방 진영의 전략적 요새이자 보물창고인 겁니다. 여기서 잠깐, 아마 예리하신 구독자님들은 댓글로 이렇게 질문하실 겁니다. 팩트 체크 좀 합시다. 작가님, 좋은 말만 하지 마시고요. 상동광산 주인 한국 기업 아니잖아요. 캐나다 기업 알몬티라면서요. 그럼 남의 나라 회사 배만 불려주는 거 아닙니까? 국구 유출 아니에요? 네, 팩트 맞습니다. 뼈아픈 사실이죠. IMF 외환위기 때 대한중석이 공중분해되면서 이리저리 팔려다니다가 결국 현재 상동광산 지분 100%는 캐나다 기업인 알몬티 인더스트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지키지 못한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하지만 너무 억울해하거나 분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오히려 지금 상황은 우리에게 신의 한 수가 된 측면도 있거든요. 왜냐고요? 알몬티는 캐나다 기업, 즉 미국의 최우방국 기업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프로젝트에 돈을 대준 물주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독일 국책은행입니다. 독일 정부가 보증을 서고 무려 약 1,000억 원을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쏴줬습니다. 깐깐하기로 소문난 독일 은행이 자기네 나라도 아닌 한국 땅 광산 개발에 왜 1,000억을 턱하니 내줬을까요? 독일도 급하거든요. 벤츠, BMW, 아우디, 독일의 자랑인 자동차 산업과 정밀 기계 산업이 텅스텐 없으면 다 멈춥니다. 즉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자본은 캐나다와 독일이 되고 일자리와 공장은 한국에 생기고 세금은 한국 영월군에 내는 구조. 우리는 내 돈 한 푼 안 들이고 남의 돈으로 우리 땅을 개발해서 경제 효과를 누리는 레버리지 효과를 보고 있는 셈입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집주인이 건물 가지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가 와서 제가 리모델링 비용 다 낼 테니까 임대료 수익 나눠 가져요 라고 하는 꼴입니다. 우리는 땅만 내놓고 월세 받는 거죠. 게다가 알몬티의 루이스 블랙 회장은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약속을 했습니다. 단순히 원석만 캐서 해외로 나르는 빨대 꽂기는 절대 하지 않겠다. 그럼 뭘 하겠다는 걸까요? 바로 광산 옆에다가 어마어마한 것을 짓고 있습니다. 산화텅스텐 재련 공장. 보통 자원이 많은 나라들이 왜 가난한 줄 아세요? 자원의 저주 때문입니다. 땅에서 캔 원석을 헐값에 선진국에 팔고 선진국은 그걸 가공해서 비싼 완제품으로 다시 그 나라에 팝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버는 꼴이죠. 하지만 상동 프로젝트는 다릅니다. 알몬티 대한중석은 영월 광산 바로 옆에 국내 최대 규모의 재련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게 왜 대박이냐? 텅스텐 원석 가격이 1이라면 불순물을 제거하고 가루로 만든 중간재는 34배, 그걸로 만든 특수 가스나 금속 제품은 10배 이상의 부가가치를 가집니다. 우리는 이제 돌 파는 나라가 아니라 소재를 파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채굴부터 재련, 정련, 그리고 최종 제품 생산까지 한 곳에서 다 해치우는 수직 계열화를 완성한 거죠. 전 세계 텅스텐 광산 중에 광산과 재련 공장이 한 울타리 안에 있는 곳은 상동이 유일합니다. 물류비? 제로입니다. 게임 끝났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알몬티 측은 한국 정부와 협약을 맺으면서 이런 우선 공급 조항을 넣었습니다. 상동광산에서 생산되는 텅스텐의 55%는 무조건 대한민국 기업에게 우선 공급한다. 전쟁이 나든 전염병이 돌든 무슨 일이 있어도 생산량의 절반 이상은 우리 반도체 공장, 우리 방산 공장으로 먼저 보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원 안보입니다. 더 이상 중국이 수출 안 해라고 협박해도 우리는 그래? 하지 마. 우리 뒷마당에 쌓여 있어 라고 쿨하게 무시할 수 있는 배짱이 생긴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든든한 보험을 들어놓고 나니까 가장 똥줄이 타는 나라는 어딜까요? 중국? 아닙니다. 바로 옆 나라 일본입니다. 과거 우리에게 소재 부품 안 준다고 큰 소리치던 일본이 이제는 텅스텐 좀 달라고 우리에게 읍소하는 사이다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9년 7월을 기억하십니까? 일본 아베 정부가 불화수소 등 반도체 핵심 소재 3종 수출을 막으면서 우리에게 경제보복을 가했던 그 치욕스러운 날들 말입니다. 당시 일본 관료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 너네는 조립이나 할 줄 알지? 소재 기술 없잖아. 우리 물건 없으면 삼성전자 공장 멈출 텐데 어디 한번 버텨봐. 우리는 분노했고 절치부심했습니다. 소부장 독립을 외치며 이를 악물었죠. 그런데 불과 몇 년 만에 상황이 180도, 아니 완벽하게 뒤집혔습니다. 이번엔 일본이 을이 되고 우리가 슈퍼갑이 된 겁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제조업 역사가 길어서 텅스텐 소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도요타 자동차의 엔진, 환하게 로봇 관절, 정밀 금형, 이거 다 텅스텐 없으면 못 만듭니다. 그동안 일본도 중국산 저가 텅스텐에 의존해왔는데 미중 갈등으로 공급망이 막히고 미국의 규제가 시작되자 일본 산업계 전체에 비상이 걸린 겁니다. 큰일 났다. 중국산 못 쓰면 우리는 어디서 구하지? 최근 일본의 종합 상사들과 경제산업성 관료들이 비밀리에 강원도 영월과 알몬티 서울 사무소를 뻔질나게 드나들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들의 요구는 딱 하나입니다. 저기, 한국 형님들, 상동광산 텅스텐 우리 일본 몫으로 물량 배정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가격은 섭섭지 않게 쳐드리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예전 같으면 고개를 뻣뻣이 들고 팔아줄게, 감사히 생각해라고 했을 사람들이 이제는 정중하게 읍소 전략으로 나온 겁니다. 우리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주 쿨하고 도도했습니다. 글쎄요. 우리가 지금 미국 펜타곤 물량 맞춰주기도 바쁘고요. 독일이랑 유럽 쪽에서도 달라고 난리라서요. 번호표 뽑고 기다리세요. 남는 거 있으면 검토는 해볼게요. 정말 짜릿하지 않나요? 기술을 구걸하던 나라에서 이제는 자원을 무기로 쥐고 주변국을 줄 세우는 나라. 이것이 바로 전략 자원 보유국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이 꽃길만은 아니었습니다. 중국이 가격 후려치기로 우리를 말려 죽이려 했을 때 알몬티와 대한민국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의 마법 때문이었습니다. 이야기는 다시 눈물의 1994년으로 돌아갑니다. 광산문을 닫던 날, 회사는 망했고 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보통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합니까? 서류 더미는 불태워지거나 고물상 폐지 줍는 리어카로 실려갑니다. 빚쟁이들이 들이닥쳐 집기를 다 뜯어가죠. 그런데 당시 대한중석의 지질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 자신의 퇴직금보다 더 소중하게 챙긴 물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질도와 시추코어 데이터였습니다. 이건 그냥 종이 쪼가리가 아니다. 우리 선배들이, 그리고 내가 청춘을 바쳐 지하 700m를 기어다니며 찾아낸 대한민국의 혈관 지도다. 언젠가 후배들이 다시 기술을 가지고 돌아올 때 이 지도가 없으면 그들은 처음부터 다시 땅을 파야 한다. 그들은 이 방대한 자료를 폐기하지 않고 마치 타임캡슐처럼 안전한 곳에 숨기고 복사하고 완벽하게 보관했습니다. 무려 30년 동안이나요. 2010년대 후반 광산 재개발을 위해 한국을 찾은 캐나다와 미국의 전문가들이 창고에 쌓인 이 자료들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30년 전 컴퓨터도 제대로 없던 시절에 손으로 그리고 타자기로 친 데이터가 최신 3D 스캐닝 기술로 분석한 결과와 오차 범위 1% 이내로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광맥의 위치, 텅스텐의 품위, 암석의 강도까지 완벽했습니다. 한 외국인 엔지니어는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 자료 어제 만든 겁니까? 어떻게 30년 전 데이터가 이렇게 생생합니까? 당신들 도대체 그 어두운 땅속에서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보통 광산을 맨 땅에서 새로 개발하려면 탐사하고 시추하고 환경 영향 평가받는 데만 최소 10년이 걸립니다. 돈은 수천억 원이 깨지죠. 그것도 성공한다는 보장 없이요. 그런데 우리 선배들이 목숨 걸고 지켜낸 이 보물지도 덕분에 상동 프로젝트는 그 10년이라는 세월을 단숨에 건너뛰었습니다. 초기 탐사 비용 수천억 원,
거의 제로에 가깝게 아꼈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가격 공세를 퍼부어도 우리는 끄덕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남들이 10년 걸려 할 걸 다 해놓고 시작했으니까요. 원가, 경쟁력에서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30년 전 눈물을 머금고 광산을 떠나면서도 이 자료만큼은 꼭 지켜다오라고 부탁했던 이름 모를 과장님, 부장님들. 그분들이야말로 2026년 대한민국 자원부활 드라마의 숨은 주연이자 진정한 영웅들입니다. 이 거대한 자원 전쟁에 나비효과는 강원도 영월이라는 작은 도시를 기적처럼 바꿔놓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영월 상동읍은 젊은이는 다 떠나고 빈집만 흉하게 남은 지방 소멸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귀신이 나올 것 같았죠. 하지만 지금 영월 읍내에 가보십시오. 풍경이 싹 달라졌습니다. 안전모를 쓴 푸른 눈의 외국인 엔지니어들이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고 있고 서울과 수도권에서 온 고학력 연구원 가족들이 이사를 오면서 폐교 위기였던 초등학교엔 다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부동산엔 방구하는 문의가 빗발치고 식당 사장님들 입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단순히 땅 파는 광부만 늘어난 게 아닙니다. 지질학자, 화공학자, 환경 전문가 같은 고소득 전문직들이 모여들면서 영월은 단순한 광산 마을이 아니라 아시아의 텅스텐 실리콘밸리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한 마을 어르신의 인터뷰가 기억에 남습니다. 옛날엔 텅스텐 값이 똥값이 돼서 우리가 망했었는데 이제는 그 텅스텐이 다시 우리를 살리네. 오래 살고 볼 일이야. 죽은 자식이 살아 돌아온 것 같아. 이것은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에게 첨단 자원 산업이 지역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확실하고 멋진 해법입니다. 자, 긴 시간 달려왔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늘 펜타곤의 지하 벙커에서 시작해 1970년의 영광과 1994년의 좌절을 지나 2026년 화려한 부활의 현장까지 목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샌드위치 신세가 되는 거 아니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거 아니냐. 하지만 여러분, 상동광산의 사례는 우리에게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가 압도적인 기술과 대체 불가능한 자원을 쥐고 있다면 우리는 새우가 아니라 고래를 조련하는 조련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미국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안보 파트너로, 독일에게는 믿을 수 있는 투자 파트너로, 그리고 일본에게는 줄을 서서 물건을 받아가는 핵심 고객으로. 이것이 바로 2026년 우리가 마주할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입니다. 물론 경계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상동광산이 아무리 대단해도 아직 본격적인 상업 생산은 시작 단계입니다. 환경 문제, 지역 주민과의 갈등, 그리고 중국의 견제 가능성도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는 더 이상 자원이 없어서 힘들다고 푸념할 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땅 밑에 잠든 보물을 어떻게 깨워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앞으로 뉴스에서 핵심 광물이나 공급망 재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채널 돌리지 마십시오. 그게 다 돈이고 국력입니다. 상동광산뿐만 아니라 바다 밑 혹은 또 다른 폐광에 제2, 제3의 보물이 숨겨져 있을지 모릅니다. 관련 주식이나 산업 동향을 유심히 지켜보세요. 투자의 기회는 항상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흙 속에 있으니까요. 둘째, 우리 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한국은 좁고 자원도 없어라는 패배주의는 이제 쓰레기통에 버리셔도 됩니다. 하늘이 내려준 5,800만 톤의 자원, 그것을 찾아내고 지켜낸 조상들의 끈기, 그리고 그 원석을 세계 최고의 제품으로 깎아내는 우리의 기술이 만났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가졌고 충분히 강합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 어둠 속에서 다시 켜진 저 푸른 텅스텐 공장의 불빛. 그 빛은 단순히 광산의 조명이 아니라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등대입니다. 오늘 퇴근길에 혹은 산책길에 발밑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가 보이신다면 잠시 멈춰서 다시 한번 봐주세요. 그 안에 우리의 미래가,
그리고 지난 30년을 버텨온 우리의 땀방울이 숨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그리고 대한민국 자원 독립의 통쾌한 반격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시원하게 눌러주세요. 댓글로 대한민국 자원 독립 만세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하트 눌러드리러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음 K자원의 주인공은 무엇인가요? 동해 바다 밑가스 하이드레이트, 폐배터리에서 뽑아내는 리튬.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싱싱한 핵감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 전략 시나리오였습니다. 고맙습니다.